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2급 진로 상담의 장경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챕터 1 청소년 진로 상담의 이론적 기초 살펴볼 텐데요. 이 챕터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져 있는데요. 발달 이론이라든지 선택 이론이라든지 의사결정 이론들의 각각의 학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놓으셔야 되고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이제 진로 상담의 전반적인 개관, 개요 등을 좀 살펴볼 텐데 이 내용 자체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기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01번에 진로 상담의 개관 볼 텐데 우리가 청소년 상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청소년 진로 상담이란 청소년 내담자가 당면한 진로 문제에 대해 상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일생 동안의 진로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진로 계획 및 준비, 직업 준비와 선택, 진로 문제 해결과 적응 등을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진로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관점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청소년 기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제2의 직업을 찾는 사람들 아니면 새로운 또 투잡을 하는 사람들 등등에 대해서도 각자의 이런 진로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진로 고민들을 쭉 해소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 세계 관점에서 봐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청소년 진로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자, 대표적으로 진학이죠. 학교. 초등학생은 중학교로, 중학생들은 고등학교로, 또 고등학생은 대학교로, 그다음에 대학생들은 또 취업을 위한 이런 진학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겠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 청소년 상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직업 선택. 사실 성인 대상으로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직업 선택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져 있지만 나의 인생 설계, 생애 설계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청소년 진로에서는 아무래도 나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나의 흥미와 적성과 성격과 가치관에 맞는 그런 직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등등의 고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 발달 과정에 따라서 또 가치관을 함양하고 성격이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담을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청소년 진로 상담에서는 이 진학과 또 직업 선택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우리가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 보시게 되면은 진로 상담은 진학과 직업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야 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자, 진로 상담은 개인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진로 의사 결정 과정과 기법을 체득하도록 상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진학과 직업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상담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는 촉진만 해줄 뿐 결정은 누가 한다? 내담자들이, 청소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촉진 작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5번 보시게 되면은 진로 상담은 변화하는 직업 세계 이해. 우리가 정말 빠르게 민첩하게 정말 세계가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직업 세계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알고 있던 직업뿐만 아니라 매년 무수한 많은 직업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상담 이론이라든지 기법들만 뿐만 아니라 이런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도 많이 갖고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진로 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개인과 직업의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상담사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6번 보시게 되면은 진로 상담은 각종 심리 검사의 합리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우리가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는 다르게 많은 진로 상담의 그 진단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하색 검사라든지 아니면 가치관 검사라든지 적성 검사라든지 우리가 청소년기에 보시게 뭐 주변 분들이 이제 청소년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학교 내에서 또 진학 초가 되기 시작하면은 무수한 많은 검사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 검사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다. 근데 이 진로 검사를 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수한 많은 그런 검사들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달이 되고 또 가치관이 또 변할 수 있고 성격도 변할 수가 있고 적성 또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번에 보시게 되면 항상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 즉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발달 과정들도 다르고 또 특성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달 상황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또 뭐 개인차들도 좀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내용들 나와져 있습니다. 자, 주요 용어 해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진로와 그리고 직업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생의 관점이다. 단순히 직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가 생활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2의 선택도 보기도 하고요. 또 직업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직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업인 거죠. 그러니까 직업은 뭐예요? 보수를 받잖아요. 보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역할도 갖추어져 있기도 하고 또 매번 매일매일 출근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출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같은 일을 한다.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로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먼저 이제 구분하는 것은 전생의 관점이냐 아니면 그 업 하나만 보는 관점이냐라고 하면서 뭐 진로와 직업을 구분하고 진로 상담과 직업 상담 등을 좀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교재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진로와 직업 보도록 할게요. 자, 진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동그라미에 한 개인의 전생의 과정이다라고 나와져 있죠. 일생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보편적인 생활 형태로 어느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순간을 체크하는 상담하는 게 아니라 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진로를 이제 상담해 주는 게 진로 상담이다라고 하고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업 포커스에 되어 있다 보니까 직업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아래 개인의 직업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가치, 흥미, 태도, 진로 계획, 선택, 직업 변경, 여가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그 아래 이제 직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을 이렇게 나와져 있죠. 보수받는 것을 직업이다라고 하고 사실 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가 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보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가게 될까? 이것도 사실 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업의 이제 개념 5가지 요인이 이제 한국 직업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생계 유지, 그러니까 보수가 있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역할과 분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성 발휘나 직업의 실현, 계속적인 활동, 그러니까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잠깐 하루 나가서 도와주는 거? 이건 내 직업이 아닌 거죠. 매번 정기적으로 가는 것을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옆에 이제 일용직 근로자, 우리가 노동자들 있잖아요. 일용직 근로자. 그런 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매일매일 다른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속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직업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정신적이든 육체적 노동이든 노동이 좀 수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5가지의 조건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진로교육 볼게요.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진로 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이다. 그 아래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취약 전부터 시작한다라고 쭉 나와져 있죠. 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직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직무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다.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전생의 관점이냐 아니면 현재의 직무 관점이냐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진로 상담과 직업 상담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자, 개인의 진로 발달을 촉진하거나 진로 계획, 진로 직업의 선택과 결정, 실천, 직업 적응, 진로 변경 등의 과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나와져 있고 직업 상담 같은 경우에는 2번째 줄에 취업을 돕는 활동을 지칭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그 아래 진로 발달과 진로 수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발달은 평생을 통하여 지속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전생의 관점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 수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진로에서 좀 다른 진로로 우리가 전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예 업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진로 수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하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는 걸로 좀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의 진로 상담, 중학생, 고등학생의 진로 상담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텐데 사실 진로 발달 이론 등에서 사실 많이 다뤄지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개관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쭉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생의 진로 상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생의 진로 상담의 가장 포커싱은 뭐냐면 진로를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진로 인식이 뭐냐면 나의 흥미 그리고 소질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가치관 형성에 초점을 두는 거 이것을 우리는 진로 인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재에 나와져 있어요. 자, 진로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생들은 진로 인식 단계에 해당한다. 그 아래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고 일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일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가치관 형성에 초점을 준다라고 했죠. 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진로 상담의 목표 볼게요. 자, 개인의 특성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를 증진한다. 사실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자기 탐색, 이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나오는 표현들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기는 초등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생의 진로 발달의 특성, 긴즈버그의 환상적 단계, 슈퍼 이론의 성장기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 좀 살펴볼 거니까 요거는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번째, 니은 보시게 되면은 현실 여건 혹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초등학생들은 나의 현실적인 여건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저거 좋아. 나 저거 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가수가 될 거야. 유튜버가 될 거야. 어떠한 가능성을 보지 않고도 무턱대고 내가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초등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독단적인 특정 직업을 택하게 된다라고 나타나고요.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러한 그 욕구를 놀이를 통해서 표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져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환상적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귿 보시게 되면 저 끝에 환상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무턱대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환상적 믿음이다라고 하고요. 그 아래 자신의 흥미나 능력보다는 환상과 욕구를 중시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진로 상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듯이 자기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일과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개입이 되어야 하고 아무래도 놀이를 통해서 표출하기 때문에 규칙 있는 게임이나 신체 활동이 가미된 그런 활동적인 상담 방법이 유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자, 미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언어 구상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 이외의 행동에 의미하는 바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학년 저학생 초등학생 저학년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의 마음을 표출하는 게 뭐 언어적이거나 아니면 뭐 지식적인 부분들이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제 비언어적인 행동들에 좀 포커싱을 많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중학생 진로 상담 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생의 진로 상담의 목표. 우리가 앞전에는 우리의 초등학생은 자기 이해와 자기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드디어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해가 나왔고요. 진로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에 포커싱을 둔다. 뭐 그 아래 보시면 자기의 증진이 나와져 있긴 하지만 자기의 증진의 포커싱은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과 직업의 이해, 진로 의사 결정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좀 포커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중학생의 진로 발달의 특성 볼게요. 중학교 시기는 능력 단계와 가치 단계로서 자신의 직업적 열망과 관련하여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앞에 초등학생은 환상적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정도 능력을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시기가 이제 중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시기에는 우리가 직업에 대한 이해, 일에 대한 이해가 됐잖아요. 단순히 그 업무는 어떤 업무야 뿐만 아니라 보수, 근무 조건 등이 직업마다 다르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게 되는 시기가 중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D급 보시게 되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려고 시도하는 거, 그리고 그 직업이 자신의 가치관과 생애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미음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동료 집단의 중요성이 나와져 있어요. 자, 동료 집단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동료 집단을 중거 집단으로 좀 삼는 경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진단뿐만 아니라 뭐 집단으로 하는 진단이나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진로 상담의 방법과 특징 보시게 되면은 니은 볼게요. 인지적으로 완전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더 효과적인 언어적, 추상적 추리 기술을 발달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구를 활용한 구체적인 방법의 활용을 병행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도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차 성징기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시기들 사춘기가 오기 때문에 좀 주의를 부모과의 교육이라든지 상담도 같이 병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리을 또래를 활용한 구조화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나와져 있고 그 아래 비읍 보시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 진학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실제적인 진학 상담을 실제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사실 고등학교 때 많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진로와 관련된 진학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생 볼게요. 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적성,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행할 수 있는 주변의 여건,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객관적 지각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거나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현실적 목표 수립에 초점을 둔다. 자, 아무래도 초등학생, 중학생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고등학교 때 오게 되는 것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진학을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등등에 따라서도 결국에는 내 직업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료한 목표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진로 발당의 특성 보도록 할게요. 기어, 또래 집단의 문화와 교육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 선택의 가치, 일에 대한 기대와 보상 등에 관심을 갖는다. 그 아래
자, 직업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자신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한다. 자, 앞에 초등학교 중학생은 자기 이해를 증진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여기에서는 특징으로 나와져 있죠. 목표가 아니라 상담의 목표가 아니라 여기서의 고등학생의 특징이죠. 자기의 가치관이라든지 자기 인식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들어가는 상태다. 자, 디귿 보시게 되면은 자신의 흥미, 성격, 가치, 적성 등을 자신에 대한 폭넓은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아울러 타인에 대한 지각도 증가하기 시작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대안의 선택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거. 자신의 가치관, 정체감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대안 자체도 좀 초점을 중학생, 초등학생보다는 더 명료하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 나와져 있고요. 자, 리을 실제 경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가상적 추론 능력의 발달로 우리가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예측할 그런 능력들이 다소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상적 추론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는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 포부, 나는 이 직업을 하면은 어떠한 이상향이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직업 포부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 포부가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가 이제 고등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상담의 방법 볼게요. 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자, 끝에 앞으로의 직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제 단순히 직업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직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기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태도 등등을 좀 갖추는 것에도 포커싱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 이 시기는 사회의 밑에요. 자, 니은 볼게요. 고등학생들은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실제적 결정을 앞두고 있으므로 일과 직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진학 관련 정보,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청소년 진로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진로 상담의 목표. 자, 큰 꼭지들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립,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 등등을 좀 읽어보시고 크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진로 발달 단계별 진로 상담의 목표 보시게 되면은 앞에 제가 지금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교재를 통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 내용의 이제 함축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생은 진로를 인식하는 단계, 중학생은 탐색하고, 고등학생은 준비하고, 대학생은 이제 진로를 전문화시키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초등학생은 자, 학습과 사회적 발달에 기본 능력,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고 세 번째 줄에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삶의 기본 특성에 관한 고찰. 목표, 마지막 보시게 되면은 개인의 특성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 증진이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능 활용의 숙달 및 활용 능력 신장. 그다음에 장래 직업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시민생활, 문화생활 등에 대한 고찰, 그다음에 취업 기회에 관한 몇 가지 잠재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 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미래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자, 필요한 진로 정보를 폭넓게 수집 분석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및 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계속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직업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청소년 진로 상담의 필요성들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크게 어렵진 않으실 테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한번 진로 문제 실태 및 상담 대상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015년 학교 진로 교육의 영역과 세부 목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어넷이라든지 아니면 워크넷을 통해서 우리가 막 진학 상담 또는 진로에 관련된 진단 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와져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대한 그런 세부 목표들, 상담에 대한 세부 목표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외우기는 어려워요.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문제 뭐 비중 있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해만 해주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이 차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형역과 중형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대형역, 중형역이 동일하게 나타나져 있고 세부 목표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세부 목표의 가장 끝에 서술형들이 좀 다르거든요. 자, 세부 목표의 초등학생은 안다, 찾아본다, 이해한다, 뭐 형성한다 등등에 나와져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가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해하고 형성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다뤄져 있고요. 아는 거 이렇게 나와져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탐색하고 해보고 이런 것들 성찰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함양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거든요. 초등학생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활동들을 여기에서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향상시킨다, 파악한다, 계획을 세워본다 이런 내용들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립하고 보완하고 노력하고 실제적인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해를 떠나서. 그래서 초등학생은 아는 거,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탐색해 보는 거, 이해하는 것에 좀 포커싱을 두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활동해보고 노력해보고 계획하는 거, 내용들의 서술들이 나와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쭉 보시고 이 구분만 지어주실 수 있으면은 크게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자, 3번에 청소년 진로 상담자의 역량과 자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진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 우리가 일반 상담사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들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 개인차 및 다양성에 대한 이해, 뭐 일반 상담사들도 알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개인차가 크고 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이 발달상의 차이도 많이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기법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해가 좀 확실히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 기술들. 그다음에 5번 개인 및 집단 검사 실시 및 해석하는 능력. 아무래도 검사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이해 및 전문 지식 함양. 일반적인 상담 이론과는 다르게 진학과 진로 선택에 관련된 다양한 또 진로와 관련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다. 자, 7번. 진로 프로그램 실시 및 개발 역량. 단순히 상담 뭐 몇 번 해가지고 진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활동들이 진로와 관련된 것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과 함께 연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정보 탐색 및 첨단 정보와 기술 활용 능력 등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청소년 진로 상담사의 자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부터 5번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2번 검사를 선택할 때 표준화 검사의 결과와 변형된 직업카드 분류법을 활용한다. 아무래도 이제 홀랜드 검사, 우리가 뭐 흥미 검사 등등을 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직업 분류가 좀 나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에게 사실 그 내용 그 진단 결과에 나와져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직업 분류와 직업 카드,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업 카드를 분류법하고 알려주는 방법들을 좀 상담사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 직업에 대한 이해들도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미국의 진로발달학회에서 제시한 진로상담자의 수행 활동들 쭉 보시면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직업 세계를 이해하도록 진로 설계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개인의 진로 계획을 지원하고 맨 마지막에 직무 스트레스, 실직, 직업 전환 등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한다. 이거는 청소년 상담뿐만 아니라 그냥 진로 상담에 관련된 그런 상담사들에 대한 수행 활동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사실 이거 내용 자체는 그거 자체는 막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진로 선택 이론이라든지 진로 발달 이론과 연계해서 보기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에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네 하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진로 선택 이론,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언급할 거예요. 외울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단단하게 마음 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